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추경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곤두박질 친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예상을 완전히 깨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보다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팔아대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할 경제 뉴스와 이슈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이 코로나 공포로 전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금융위기급 코로나 충격에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 연준이 기습적으로 50bp나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이대로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미국도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놓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헤드라인에서 지금 제로 금리가 언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로 금리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대단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어저께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스펀식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늘 25bp,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언제나 0.25 네. 포인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왔거든요. 꽤 네. 오랫동안. 그런데 두 단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내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3월 예정돼 있었던 정기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이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리어 시장에서 이 반응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랬을까라는 그런 반응이 좀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가 1.00에서 1.25%인데 만약에 한 단계, 한 번만 더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0.25를 하든 0.5를 하든 제로 선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제로 금리로 갈 가능성 굉장히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징후로 보입니다. G7 재무장관이 긴급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전화회의를 한 거예요. 전화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리먼 사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리먼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저께의 그 금리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연준의 더 공격적 긴급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 이 재정 정책도 뒤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깜짝 더블샷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불안한 건지,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또 총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주요 투자은행의 연준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이번 3월 FOMC 그리고 4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남은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예고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4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앞서 헤드라인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제로 금리로 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투자 은행들도 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더 내놓을까요? 예, 문제는 이제 어저께 이렇게 조치를 금리 인하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더 깊이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건 파월이 어저께 그걸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또는 다른 수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도리어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저께 도리어 무슨 조치든지 다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뭐 유동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발언 하나가 굉장히 세심하게 지금 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의 모든 그런 은행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은 더 추가적인 그런 이 정책을 내놓아라라고 입을 모아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금리 인하를 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저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내놔라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뭐 이 4월이든 3월이든 금리 인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발언을 하면서 파월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많은 주요 투자 은행들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지금 1%를 깨고 내려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다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같이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전일 미 연준이 기습적으로 50bp나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번 달에 임시금통위를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언제 할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는데 전일 미 연준의 결정과 함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입장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한은이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 읽혀지는데요. 어저께 긴급회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유도 들었지만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라는 그런 측면의 그 회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2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동결시켰습니다. 금융중개지원 자금 한도 증액 등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시적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입장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에 여건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안에 함의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인도를 포함해서 20여 개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까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호주도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세계에서는 이미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 어저께 발언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기만 밝히지 않았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지금 함의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미 뭐 2월부터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준금리 인하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는 했었습니다. 전일 뭐 긴급 간부 회의를 열면서 4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뭐 어느 정도는 줬다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로 좀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당장 시장에서는 4월 채권 시장 국채 모든 기관물이 강세장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한 가지 빠진 게 언제 하겠다, 뭐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네. 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은 서면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급박하니까 이달 내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4월 정기적인 이 금통위에서 할 것이냐, 이것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월 중 인하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급박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임시 금통위 금리 인하는 과거 2차례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리먼 사태 등 2차례밖에 없었으므로 이번에도 좀 보수적인 어떤 이 이주열 총재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봤을 때 4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아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시 금통위는 어렵겠지만 일단 뭐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입니다. 뭐 이번 추경 예산의 좀 내용들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알바 고용 편의점주의 1인당 월 7만 원을 보조하겠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곤두박질 친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침체된 소비 등 이 내수를 살리는데 거액을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현금성 지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나 봐요, 대책으로. 네,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좀 속을 들여다보면 상품권 지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당 월 10만 원의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37만 7천 가구에는 1인 가구일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역시 4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기 덜 쓰는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기기,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냉온수기라든지 이런 가전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30만 도 한도 내에서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고요. 저임금 근로자 고용 유지 시 영세 사업장의 그 보조금, 임금 보조금을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 등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을 지급 상품권을 등 현금을 이렇게 그 지원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쿠폰성 지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 지역사랑 상품권 월 1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기기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그리고 유치원 아동, 가정 내 양육 전환 시에 수당 지급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뭐 시급하기는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문제점은 또 없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의 추가 경정 예산이라면 직접 피해를 받은 쪽에 얼만큼 들어가느냐도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대상들은 사실 직접 피해자는 아니거든요. 경기 부양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뭐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얼만큼 진짜 효과적으로 내수를 창출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데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좀 급조된 그런 정책, 그러니까 너무 급조해서 상품권을 무작위로 지금 살포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서서히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가 적자 규모가 적다면 뭐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지금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분만 해도 지금 10조 3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 이후 국가 재정 채무 수치가 급속하게 악화돼서 외환위기 이후 적자 비율이 가장 큰 폭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국가 채무 마지노선 40%가 깨졌다라는 그런 지금 신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슈퍼 예산 500조 돌파된 이 상황에서부터 굉장히 걱정 어린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네. 추가 경정 예산에 지금 이 안에 내용 현금성 살포 이런 것들이 지금 재정에 또는 채무에 국가 채무에 상당히 적신호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슈퍼 화요일 미국의 민주당 경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바이든 후보가 좀 기선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바이든 부통령을 얘기하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슈퍼 화요일에 제대로 판을 뒤집게 됐습니다. 총 14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10곳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예상을 완전히 깨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보다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사퇴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대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 그야말로 뭐 바이든 부통령의 부활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제가 해드릴 때도 네. 그때만 해도 바이든이 거의 4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양강부도 부통령이었고 이미 이제 한번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이오와 코커스는 몇 명 대의원이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앞으로를 점치는데 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슈퍼 화요일 돌풍이라기보다는 참 부활이라는 표현이 더 걸맞겠죠. 부활을 했습니다. 이 슈퍼 화요일 왜 중요하냐면 전체 34%의 대의원을 뽑는 그런 그 대회거든요. 이렇게 몰아서 하루에 이런 엄청난 그 대의원들 전체 4,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대의원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전쟁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조 바이든은 10개 주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는 4개 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동남부의 흑인들이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바이든을 뭐 지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대의원 수를 늘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4개 주 대 10개 주긴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대의원 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즉 샌더스는 지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4개 주가 대의원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주와 4개 주 이 주의 차이처럼 바이든이 엄청나게 지금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보단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균등하긴 하나 그러나 이렇게 양강구도로 갔다. 바이든이 부활을 해서 샌더스와 양강구도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이제 많은 주를 가져갔고 샌더스 의원은 캘리포니아를 가져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부활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흑인, 고령층, 그다음에 교외 거주자들이 결집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제가 그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건 미국의 중도층이 샌더스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샌더스는 일단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야 된다. 청년층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호가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좀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를 비롯해서 슈퍼아일 전에 있었던 그런 그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의 결과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이 이제 결집을 했고 결집하게 된 가장 큰 또 배경이 되는 게 부티 지지 등 이제 단일화가 돼서 부티 지지가 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하고 속보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블룸버그도 사퇴를 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같은 중도층에서의 경쟁사가 없어진 점, 완전히 결집한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샌더스가 지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다가 슈퍼화요일에서는 패배했거든요. 그것이 끝에 어떤 결과를 또 낳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이 샌더스의 어떤 악몽인데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또 샌더스 측의 어떤 불안함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티지지가 중도 사퇴를 하고 조 바이든 이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게 됐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또 나온 뉴스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중도 사퇴와 함께 바이든 후보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이슈 초대석 준비를 했습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미국의 대선 관전 포인트들 또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를 이번에는 좀 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게 현재 외국인들의 심리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팔아대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일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변화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일 연속 4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근데 8일 만에 이제 사자 행렬로 돌아섰습니다. 이 매도 행렬은 2008년 금융사태를 버금가는 거의 그 정도의 어떤 매도세를 펼쳤는데 어저께 사자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45.18포인트 올랐고 그 코스닥도 14.91% 상승을 했습니다. 즉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연준의 이 금리 인하가 결정적으로 이제 팔자세를 멈추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현황을 보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난 2월 24일부터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그동안 무려 7거래일 연속 팔았습니다. 조금 판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7천억, 8천억 원씩을 팔아치우면서 그동안 매도한 규모 금액이 5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모처럼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게 됐고요. 총 1,5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추세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는 코로나19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꺾이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불가측성을 가측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다시 증시에 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준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반응도 앞서 소개시켜드렸지만 금리 인하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재정 정책을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재정 정책, 유동성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상 또 이제 이런 지금 사자세를 좀 추세화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것 같다는 국내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일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 확산 증가폭이 얼마나 둔화되는지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추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